최대한 빠르게 낫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필수인데, 다 낫고 나시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맨살에 바르는 건 똑같아요. 단독 수술하시면 다시 튀어나옵니다. 제가 써봤을 때 효과가 좋았던 성분들만 좀 모아가지고 만든 크림이 있습니다. 일단 상처랑 흉터랑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다치면은 흉터가 아니라 상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흉터가 덜 남게 하려면은 상처를 빠르게 치료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낫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필수인데, 그냥 긁히신 상처다 그러면은 이제 소독 치료 하시는 거고, 찢어져서 벌어졌다 그러면은 꼭 봉합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다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흉터 관리나 흉터 치료를 하시는 게 이제 올바른 방법. 사실은 큰 상관은 없고, 집에서 만약 피가 많이 나시면 뭐 깨끗한 거즈 같은 걸로 이제 압박을 하고 오신다거나, 연고나 이런 거를 바르시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바르시고 와서 이제 바르면 안 되는 상처였다 그러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안내해드리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다쳤냐에 따라서 다른데, 긁힌 정도, 그 다음에 피가 많이 나지 않는 상처, 그런 경우에는 다 잘 낫게 되시면 크게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는다는 기준은 제3자가 이제 맨눈으로 봤을 때 못 찾는 정도, 이제 그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데, 조금 피가 흐르는 정도의 깊은 상처라든가 이제 봉합이 필요한 정도의 깊이로 다쳤다거나 이런 정도의 상처, 혹은 긁히면서 뭐 외부 물질이 박혔다거나 뭐 이런 정도시면은 흉터를 아무리 잘 치료를 하더라도 다치기 전 정도로 돌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흉터가 뭐 햇빛에 노출을 오래 한다던가 네네. 그러면은 흉터에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다 막 낳은 3살인데 햇빛을 봤다 그러면은 착색이 돼서 진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다 낫고 나시면은 흉터용거나 흉터 크림을 쓰시면서도 선크림을 항상 같이 발라주시는 게 이제 흉터 관리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있는 흉터는 평평한데 그냥 뭐 자국만 보이는 흉터가 아니라 함몰이 됐든 뭐 튀어나오든, 높이 차이가 있는 흉터는 사실은 단순히 뭐 레이저나 이런 걸로 좀 개선하기 조금 어렵고,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으면은 흉터 주사를 놔서 세포 크기를 조금 줄여서 좀 평평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튀어나온 흉터다 그러면 이 자국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가렵기도 하고 좀 찌릿찌릿한 불편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좀 평평해집니다. 대신에 자국은 없애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런 튀어나온 것 자체를 좀 개선하고 싶다 하시면 흉터 성형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제거를 하고 절제를 하고 다시 봉합하시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복부 수술하신 분인데 약간 체질적인 영향도 있고요. 꼭 켈로이드 체질이 아니시더라도 초기에 이제 피부를 많이 당겨서 큰 수술 하시거나 이런 분들, 제왕절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누구나 이게 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흉터를 이제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켈로이드랑은 조금 다르고 오래 남아 있으면은 흉터 성형 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켈로이드이신 분들은 같은 튀어나오는 거라도 아예 다르죠. 체질적인 부분인데 단독 수술하시면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던가 다시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데, 100%까지는 아니고 40% 정도. 흉터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미 다 나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처 치료를 해야 돼서 뭐 소독 치료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조금 제한되실 수는 있는데, 다 낫고 이제 흉터 치료하실 때는 뭐 운동이라든가 뭐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흉터 제거 시술 후에 색소 침착이나 또는 이제 하얗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원인을 잘 봐야 되는데, 초기에 일시적인 색소 침착이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시면 그런 부분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레이저 치료를 할 때 과하게 에너지가 들어가서 좀 심하게 색소 침착이 온다거나 할 때는 피부 재생 치료를 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체질적으로 또 그런 게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레이저의 에너지라든가 횟수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거를 잘 선택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각질이 일어난다든가 하얗게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습이나 이런 거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레이저가 이제 열이 들어가는 치료니까 아무래도 건조해질 수도 있고 좀 붉어짐이나 이런 분비물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도 안내해드린 대로 잘 지켜서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흉터 연고나 흉터 크림은 이제 메인 성분이 이제 실리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을 쓰시든 간에 꾸준히 쓰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하루에 최소한 12시간 이상 이 정도는 이제 피부에 접촉시켜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상처 연고와 흉터 연고는 다른가요? 아예 다르죠. 성분부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처에 바르는 연고는 이제 항생제 연고가 있겠고, 재생 성분이 들어간 연고들이 있어요. 재생 인자들이 들어간 뭐 EGF 연고라든가 뭐 새살 크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흉터에 쓰는 게 아니라 상처일 때 살을 빨리 이제 수복시켜주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마데카솔 이런 연고들은 이제 상처에 쓰시는 거고, 다 낫고 나시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맨살에 바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흉터가 되시면 이제 흉터에 사용하는 흉터 연고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흉터 연고는 이제 기본 성분이 실리콘 성분이어서 이제 그런 연고 쓰시면 됩니다. 흉터 연고나 흉터 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서 다 꾸준히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또 제가 만든 그 황금 비율로 만든 이제 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메인 성분인 뭐 실리콘 성분이나 이런 거 제외한 나머지 보조 성분들이 어떤 게 도움을 주나 연구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가장 써봤을 때 효과가 좋았던 성분들만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만든 크림이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의 흉터는 좋아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치료 기간을 갖고 이제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어느 정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큰 행사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시고 미리 오셔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하시면은 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으로 뭐 행사나 뭐 면접이나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오셔서 치료 잘 받으시면은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